소스 찍어가지고. 이게 맛이 없으면 사기지. 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킷빈땅입니다. 부킷빈땅에서 인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킷빈땅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야시장을 가볼까 합니다. 바로 잘라날로 야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동남아 여행에 있어서 야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쿠알라룸푸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문화와 중국 문화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보통 동남아 야시장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중국 야시장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다?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과연 잘라날로 야시장은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호텔에서 잘라날로 야시장까지는 한 600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멀지 않죠? 금방 갈 수 있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40분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참 가을이기 때문에 11월 달이니까 한참 가을이라서 6시 반만 돼도 굉장히 어두울 텐데, 여기는 시차가 1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해가 떠 있고, 완전하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은 한 7시 10분씩 20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면은 야시장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부터 많이들 오픈을 했을 거예요. 가게들 가서 저녁도 좀 먹고 분위기도 살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있는 사거리, 여기가 이제 부킷빈땅의 중심, 핵심이 되는 사거리이기도 하죠. KKV 써있는 저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잘라날로 야시장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정말 노숙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 나라 국가의 그 인종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노숙자들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중국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계를 제외한 뭐 말레이계라든지 아니면 인도계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뭐 중국계 화교들은 돈을 버는 방법도 알고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이제 단순히 노숙자가 많다, 거지가 많다 이런 걸 넘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지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를 이제 막 미행하듯이 뒤따라오는 노숙자분도 계셨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소매치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주의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 숲을 뚫고 지나오다 보면은 이제 식당도 아주 많이 모여 있고, 뭐랄까 야시장 느낌이 나는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중국 야시장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그런 게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랏10 쇼핑몰이나 아니면 파빌리온 몰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는 장소가 딱 등장합니다. 여기가 아마 잘라날로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라날로 야시장의 핵심 거리입니다. 말레이시아 느낌보다는 조금 더 중국 느낌의 강한 야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등 붙여져 있는 거라든지 가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느낌보다는 중국에서 봤던 느낌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확실히 이제 말레이시아, 특히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민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야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면으로 이렇게 식당들 쫙 있고 호객행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라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한 바퀴 일단 먼저 둘러보고 일단 눈에 담은 다음에 고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네요. 발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약간 놀라운 거는 가게들을 훑어보니까 시푸드 판매점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쪽이 바다와 가깝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시푸드점이 많지? 양쪽으로 봐도 뭐 생선이나 갑각류 이런 걸 파는 가게들이 눈에 유난히 많이 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 이미 오늘 평일이거든요. 평일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거 제가 예전에 대만 갔을 때 봤던 야시장 이랑 느낌도 비슷하고, 앞으로 못 가서 줄 서서 가고 있는 이 느낌,
게다가 주변에서 이제 두부, 취두부는 아닌데 뭐 두부라든지 아니면은 두리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파는 곳들이 많아서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약간씩 이거 말로 표현 못해요. 향기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코스에서는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과일도 있고 여러가지 철판 아이스크림도 있고 되게 중국스러운 빵도 팔고 에그타르트도 있네요.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거리 끝까지 가서 서칭을 하고 식당이나 먹을 것을 골라보면 좋겠습니다. 한물간 탕후루도 있네요. 탕 흐르 사람이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무진장 많다는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오늘 또 평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늦은 밤이 되면은 진짜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꼬치구이도 있고 네, 시장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랄까 되게 크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잘 갖춰진 야시장이다. 특히나 이제 중국 스타일의 먹거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 뭔가를 먹어봐야겠죠. 뭔가를 먹어봐야 되는데 쭉 걸으면서 좀 봤는데 확 눈에 들어오는 건 없긴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해산물 시푸드 같은 거 많이 팔던데 이제 혼자서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메뉴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식당을 천천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람리버거라는 이름의 버거던데 사실 람리버거라는 곳은 여러 군데서 팔아요. 어떤 상호가 아니고 햄버거 종류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햄버거를 먹을 거고요. 뭐 야시장 와서 햄버거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라이프 푸드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석훈 씨가 먹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어떤 간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싱글 스페셜 버거로 주문을 했고 맛있으면 좋겠어요. 음료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꽤 커요. 빅맥보다는 작고 와퍼만 한가? 맘스터치의 싸이버거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요건 비프 스페셜입니다. 안에 까볼게요. 햄버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비프 스페셜에다가 계란 하나 추가했거든요. 달걀 요렇게 생긴 버거. 그리고 빵도 살짝 태웠죠. 간간한 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지금 손을 잡고 찍고 있는데 뜨끈뜨끈해요. 우와.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스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짠의 끝인 것 같아요. 우와, 자극적인 햄버거라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맛인데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정말 맛있어요. 소스가 많아서 손에는 좀 묻게 생겼는데 뭐 그런 단점을 생각하더라도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야시장에서 먹는 게 자극적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코코포차라는 곳도 있네요. 코리안 BBQ를 파는 곳도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여기도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의외로 돼지고기를 안 파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노피가 써있는 가게들 꽤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제약적인 게 있어요. 요즘 여기 앞에 있는 외국인은 술을 마시고 있지만 술을 안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고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봐요. 야시장에서의 두 번째 메뉴는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를 먹을 건데 여러 군데서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손님도 많고 깔끔하고 괜찮아 보여서, 그리고 혼자 왔는데 실내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서 사태 먹으러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야시장 분위기를 내려면 밖에서 먹는 게 좋은데 자리도 없고 실내 에어컨 나와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저는 여기서 사태랑
샌돌이라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샌돌은 저기에 그림 있는 저 킹 사이즈 말고 일반 사이즈로 샌돌을 주문해 봤어요. 근데 음식을 기다리다 보니까 챈돌이 나왔습니다. 챈돌. 샌돌이라고 있나요? 챈돌이라고 있나요? 사태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디저트가 먼저 나와버렸네. 요거 보면은 여기 위에 초록색 뭐 올라가 있지, 면 같은 거. 요게 판단잎으로 만든 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치랑 같이 끼얹어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걸 보고 말레이시아식 팥빙수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부터 일단은 먹어봐야겠네요. 사태는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아니면 제가 그 양, 치킨, 비프를 섞을 수도 있는데 비프로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지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먹고 있죠 뭐. 먼저 챈돌입니다. 챈돌부터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얼음이 높게 쌓여 있어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네요. 그냥 맛있는데? 일단은 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아요. 굉장히 달고, 그리고 판단잎으로 만든 젤리가 막 거북스럽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뭇과사리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고요. 소스가 여기 안에 시럽이 좀 뿌려져 있는데 이게 사기네. 이게 굉장히 달달한 게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에요.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흡니다. 이거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판만 있는 옛날 빙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런 거 좋아하시면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챈돌을 다 먹기 전에 사태가 나왔습니다. 비프 사태로 주문을 했고요. 와, 영롱하다. 사태는 뭐 제가 말리에서 더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나 여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면 사태를 뭐 어렵지 않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태를 메인으로, 요거 챈돌을 물처럼 이렇게 먹으면 완벽한 한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태 먹어볼게요. 사태 손가락 한 마디 크기. 크진 않습니다만 알차게 잘 돼 있어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향이 이제 숯불에서 구워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소스 찍어가지고 이게 맛이 없으면 사람이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사태가 20링깃이고 챈돌이 10링깃이거든요. 합쳐 30링깃. 두 개 합쳐도 10,000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양이 많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맛있습니다. 야시장에서 이 정도 먹어야지, 꼬치 정도 먹어야지 또 제대로 야시장 즐겼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내지만,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사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여기가 야시장 입구란 말이에요. 입구 쪽인데 입구 옆으로 골목이 하나 있어요. 요 골목이 이제 마사지 거리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마사지 샵들이 쫙 모여있는 그런 장소예요. 말레이시아가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는, 뭐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서는 마사지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인데, 그나마 여기 야시장 옆 그 골목 쪽에 있는 마사지 샵들은 가격이 조금 덜 비쌉니다. 네, 덜 비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비싼 건 아니고. 전신 마사지 1시간에 65링깃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금액만 확인하고 가는데 마사지를 받을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체력이 괜찮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서 나중에 한번 와서 받아봐도 좋겠다 생각은 들고요. 호객 행위가 장난 아닙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원래 그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은 후에 팁을 굳이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객행위 잘 피하셔가지고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시장역 번화가로 나와봤습니다. 확실히 유흥가랑 거리가 멀어요. 잘라날로 쪽이든 부킷빈땅 쪽이든 유흥이랑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이제 골목골목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식 그 번화가인 거죠. 야시장도 있고 이렇게 거리들 보면은 그냥 대도심 속 거리 이런 느낌이에요. 방콕과도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 여기 한 바퀴 마저 돌아보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부키핀 땅 잘라날로 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막 늦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야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감은 있어요. 뭐 밤 12시가 되면 또 어떤 분위기로 바뀔지, 뭐 1시가 되면 바뀔지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만 보고 나온 저로서는 뭐 찍먹만 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지역적인 특성상 한 번 정도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이후의 스케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야시장이 뭐 동남아에서 보던 그런 야시장보다는 중국 느낌의 야시장에 가까웠다, 이것도 좀 특징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안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음식, 퓨전 음식들도 먹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쇼핑이라든지 기념품을 사기에는 다소 아쉬운 감도 없지 않은 곳이니까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